안녕하세요. 우주일의 절기뉴스 강백호입니다. 이번 주에는 새로 오신 분이 세 분이나 계신데요. 먼저 이번 주부터 천공자에서 공부하는 신입사원 인쌤과 다영쌤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자기소개를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토마스를 닮은 남다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천공자에서 공부하고 있는 이인입니다. 와. 그리고 이번 주의 특별 게스트는 화성에서 공부하시는 권현숙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화성에서 공부하고 있는 권현숙입니다. 화성처럼 막 달려가는 여자입니다. 다영쌤 캐릭터는 토마스 기차하고 인쌤은 거북목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나르는 거북이가 나갈 예정이고 현숙쌤은 화성을 대표하셨기 때문에 화성으로 나갈 예정입니다. 네, 소서는 양력 7월 7일 전후로 시작되는데요. 올해 소서는 7월 7일 낮 12시 42분부터 시작됩니다. 소서의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장마인데요. 하지부터 격도가 가열이 되면서 뜨거운 열기가 가득해지는데 소서의 그 열기가 가장 넘치고 이 열기는 태풍에 의해서 위로 올라가고 그 북쪽에 있는 찬 공기와 만나서 장마전선을 형성한대요. 그래서 장마는 뜨거운 양기가 극에 달해서 음기와 불안정하게 만나고 있다는 징표다. 어쨌든 습기를 엄청 머금고 있는 거잖아요. 이 장마 때 우리 몸도 이렇게 그래서 축축하고 막 끈적끈적하고 이런데 그리고 이게 열기는 위로 다 떠 있고 이럴 때 뭐를 해주는 게 좋을까? 이거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이때 너무 또 과하게 하면 지쳐갖고 아무것도 못해. 근데 살살 할 수 있는 뭐가 있을까? 이거 생각해보면 뭐가 있을까? 저번 주에는 108배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108배 좀 센 거 같아. 54배 54배 54배. 화장실 청소가 최고예요. 여름에 시원하게 하고 나면 진짜 시원하긴 하겠다. 그 몸에 이렇게 있는 몸에 많은 습기를 간간히 이걸 좀 이렇게 달려주는 게 나는 필요한 것 같아. 습기를 확 이렇게 머금고 있으니까 지금 장마고 네. 막 이러니까 그러려면 또 젊은 친구들은 운동을 좀 해주는 게 나는 좋을 것 같아. 이게 왜 여름에 땅구멍을 좀 이렇게 열어주는 게 땅구멍을 이렇게 열어줘야 땀이 배출이 되잖아. 그 땀을 적당하게 흘려줘야 땅구멍이 확 열려갖고 우리가 보통 동의보 가면 줄이라고 하잖아. 줄이가 이렇게 열려갖고 땀이 확 솟으면 이게 피부가 식잖아. 식으면서 땅구멍이 닫히고 이 연습을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이걸 많이 해야 가을에 피부가 이렇게 탄탄해져갖고 밖에서 들어오는 찬기운 사기에 자기가 방어할 수 있는 방어막이 생긴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여름에 이렇게 땀을 이렇게 적당하게 흘려주는 이런 것들을 본인이 스스로 좀 해주는. 우리 아직 에어컨을 아직 안 틀었잖아요. 그것도 뭔가 이 땀을 빼는 거랑 좋은 것 같아요. 에어컨 안 어. 트는 거. 나는 이거를 그걸로 생각해 보면 제 느낌이 잘 오는데 여름에 이제 하지 이때쯤 되면 나뭇잎이 최대한 이렇게 부풀잖아. 이렇게 성장을 봄에 막 위로 쭉쭉쭉쭉 올라가서 크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옆으로 부풀잖아. 나뭇잎도 막 커지고 그러다가 요 시기쯤 돼서 보면 커지는 게 이렇게 멈추고 이제 더 이렇게 단단해지는 왜 색깔이 좀 더 짙어지고 막 이러면서 이게 어쨌든 방향을 바꾸려면 이렇게 더 성장만 계속 한다든지 열기만 계속 받으면 얘는 타 죽든지 폭발하든지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근데 이제 그거를 멈춰야 이렇게 방향을 바꾸니까 이제 그 다음에 단단해지는 그래야 이제 그 다음에 뭐 그렇게 받아들인 거 가지고 뭐 열매도 맺고 뭐 이런 걸 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시기 아닌가? 뭐 그 생각이 들다. 저도 이거 미토 부분 읽으면서 미토가 되게 중요한 거구나 했던 게 어쨌든 목에서 화로 가는 건 그래도 발산인데 발산에서 수렴으로 가는 거니까 되게 크게 탁 바뀌는 건데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익숙하지 않고 자본주의에서 계속 그 발산을 명령을 하니까 그걸 바꾸기가 되게 힘들다고 그걸 들었던 것 같은데 미토가 딱 그 시기 화에서 금으로 넘어가는 그때를 탁 바꿔주는 거라서 여기도 토 중에 토라고 그렇게 나와 있었는데 여기 신나게 뛰노는 애기를 잡아다가 방을 정리하라고 하는 거라고. 나 이 집 많이 했어. 남자애 둘이어서 특히 레고를 애들이 좋아했거든. 근데 진짜 온 방을 완전히 그게 초토화시켜놔요 내가. 밟으면 엄청 아프고. 밟으면 진짜 아프잖아.
이거를 어느 시기는 딱 정리를 해줘야 그 다음 또 다른 걸 하고 이런 게 되잖아. 그럼 이때부터 이제 싸움이 들어가는 거야. 애들 완전 뒤집어지고 막 이거 정리해 빨리 뭐 이렇고 뭐.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혼란스러운 시기에 참고할 수 있는 게 농부의 태도인데요. 장마로 물이 넘치거나 비가 안 와서 가물어도 농부는 미토처럼 묵묵히 그 기간을 버틴다. 수확의 중심이 되는 모는 그냥 둔다. 모를 더 좋은 곳으로 옮겨 심거나 다른 것으로 대체하지 않는다. 대신 모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주변 여건을 묵묵히 꾸역꾸역 지켜간다. 이렇게 무심한 듯 시크하게 결이 거친 금화 교육을 통과하는 미토의 정신이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되게 좋았던 게 여기 절기서당 140페이지에 소박한 실천들에 대해서 나와요. 이런 시기를 어떻게 견딜 것인가. 근데 차고 맑은 음이 기운을 쓰라고 해서 걸음걸이도 이제 덥고 막 늘어지면 막 이렇게 흐느적 걷고 뭘 해도 좀비처럼. 글씨를 써도 막 이렇게 막 갈게 쓰고 이렇게 되잖아. 근데 그런 거 하나하나를 약간씩 정신을 다잡고 하라고 나오더라고요. 전 절기를 처음 했거든요. 근데 느낀 게 우리 현대인들은 과거 사람들보다 엄청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효율적으로 생각한다 하고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히려 뭐 에어컨을 빵빵 튼다든지 그런 걸 다 무시하고 더 좋은 곳으로 계속 옮겨가려고 하는 마음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삶에 대해서 지혜롭지 못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거 들으면서 걷는 게 많이 생각이 났어요. 요가 할 때 요가 선생님이 발가락을 들었을 때 볼마운트로 걸으라고 하잖아요. 제가 요즘에 계속 걸으려고 할 때마다 그렇게 걸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진짜 그거를 신경 안 쓰고 있을 때는 정말 발을 바깥쪽으로 하면서 걷는 게 진짜 많이 느껴지는 거예요. 양반이야. 발짝으로. 완전 그 생각 안 하고 있으면 무조건 그렇게 걷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딱 잡고 걸으면 몸 전체가 균형을 이루는 그 딱 느낌이 들고 차분해지는 뭔가 지금 되게 필요한 습관인 것 같다. 그래서 이번 미토월에 그 습관 하나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나도 그 절기서당 읽으면서 그런 거 느꼈어. 그러니까 여길 보면 계속 우리가 여름을 이제 많이 요즘에 해서 그런지 몰라도 계속 힘들 거다 뭐 이런 얘기 많잖아. 근데 이런 걸 모를 때는 우리가 엄청 에너지 넘치고 이런 상태를 딱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유지를 해나가야지 이걸 생활을 잘 유지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잖아. 근데 읽어보니까 그렇지 않구나 이런. 힘든 거를 버티면서 이렇게 꾸역꾸역 하는 거구나. 오늘의 절기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금동이의 낭송이 있겠습니다. 네, 제가 고른 책은 청년공자스쿨 3학기에 읽을 루신의 들풀입니다. 그린비에서 나왔고 들풀은 루신의 산문 시집인데요. 저는 그 중에 절망이 허망한 것은 희망과 마찬가지다라는 이런 구절이 나온 부분이 마음에 들어서 희망이라는 글을 골랐습니다. 책 32쪽이고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희망. 나의 마음은 아주 적막하다. 그러나 나의 마음은 평안하다. 애증이 없고 애락이 없고 색깔도 소리도 없다. 내가 늙은 게다. 희끗한 머리칼이 증거 아닌가? 내 떨리는 손이 증거 아닌가? 그렇다면 내 영혼의 손도 떨리고 있을 것이며 영혼의 머리칼도 희끗희끗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도 여러 해 된 일이다. 전에는 내 마음도 피비린내 나는 노랫소리로 가득하였다. 피와 세부치, 화염과 도끼, 회복과 복수. 헌데 문득 이런 모든 것이 공허해졌다. 때로는 할 일 없이 자기 기만적 희망으로 그것을 메우려 하였다. 희망. 이 희망의 방패로 공허 속 어두운 밤의 내습에 한가하였다. 방패 뒤쪽도 공허 속의 어두운 밤이기는 마찬가지건만. 그러나 그런 식으로 나는 내 청춘을 줄곧 소진하고 있었다. 내 어찌 나의 청춘이 벌써 흘러갔음을 몰랐겠는가. 그러나 나는 내 몸 밖에 청춘이 존재한다고 여겼다. 별, 달빛, 말라 죽은 나비, 어둠 속의 꽃, 부엉이의 불길한 예언, 소쩍새의 토열, 웃는 것의 막막함, 사랑의 춤사위, 서글프고 덧없는 청춘일망정, 청춘은 청춘이다. 그런데 지금 왜 이리 적막한가? 몸 밖의 청춘도 죄다 쓰러지고 세상 청년들이 죄 늙어지고 말았단 말인가? 나는 몸소 이 공허 속의 어두운 밤에 육박하는 수밖에 없다. 나는 희망이라는 방패를 내려놓고 페테피 산도르의 희망의 노래에 귀를 기울였다. 희망이란 무엇인가? 창녀. 그는 누구에게나 웃음을 짓고 모든 것을 준다. 그대가 가장 큰 보물.
그대의 청춘을 바쳤을 때 그는 그대를 버린다. 위대한 서정시인 헝가리의 애국자가 조국을 위해 카자크 병사의 창끝에 죽은 지 벌써 75년이 되었다. 애답도다. 그의 죽음이여. 그러나 더 슬픈 것은 그의 시가 아직 죽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참혹한 인생이여. 페테피처럼 강단지고 용감한 사람도 어두운 밤을 마주하여 걸음 멈추고 아득한 동쪽을 돌아보았다. 그는 말했다. 절망이 허망한 것은 희망과 마찬가지다. 만약 내가 아직도 이 밝지도 어둡지도 않은 허망 속에서 목숨을 부지해야 한다면 나는 여전히 저 쓰러져 버린 애달고 아득한 청춘을 찾아야 하리라. 그것이 내 몸 밖의 것이어도 좋다. 몸 밖의 청춘이 소멸하면 내 몸 안 늙음악한 기운도 시들고 말 것이기에. 그렇지만 지금 별도 없고 달도 없다. 말라 죽은 나비도 웃는 것의 막막함도 사랑의 춤사위도 없다. 그러나 청년들은 평안하다. 나는 몸소 이 공허 속의 어두운 밤과 육박하는 수밖에 없다. 몸 밖에서 청춘을 찾지 못한다면 내 몸 안의 어둠이라도 몰아내야 한다. 그러나 어두운 밤은 어디에 있는가? 지금 별이 없고 달빛이 없고 막막한 웃음, 춤사위 치는 사랑도 없다. 청년들은 평안하고 내 앞에도 참된 어두운 밤이 없다. 절망이 허망한 것은 희망과 마찬가지이다. 여기까지입니다. 루시는 이 청년들이 의기소침한데 놀라서 이 글을 썼다고 하는데요. 날씨도 지금 덥고 화기에서 금기로 넘어가는 이런 힘든 시기를 무심하고 시크하게 넘어간다는 것이 이렇게 희망도 없이 절망도 없이 가는 태도랑 비슷한 것 같아서 이 부분을 골라봤습니다. 희망도 없고 절망도 없는데 루시는 뭔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힘인지 그런 느낌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장면이 생각났어요. 그 밭에 잡초가 이렇게 쫙 깔려 있는데 막 태양은 엄청 쬐고 근데 이걸 하나하나 이렇게 뽑아 나가는 그런 느낌. 아주 잘 고른 것 같습니다. 들풀을 뽑아가는 거였어요. 잡초였다. 뽑자는 얘기는 아니었는데. 그러면 다음 주에 만나요. 대성.